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실손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와. 있고요.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의 청구 건수는 약 1억 626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가입자 수, 청구 건수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쭈디는 병원에 다녀온 뒤에 실손 의료비 어떻게 청구하고 계세요? 저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바로 보험사에 내일 서류 주세요 한 다음에 어플로 딱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요. 아,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 청구를 뭔가 복잡하고 번거롭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또 퇴원할 때 우리 쭈디처럼 그렇게 진단서라든지 서류를 딱 떼가지고 퇴원을 하시면 좋으련만 태어날 때라고 들어서 저는 퇴원 시에 탄생이라고 탄생. 태어날 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퇴원을 하셨다가 음. 나중에 아 참 보험금 한번 청구해 볼까?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또 서류를 떼러 병원을 또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더라고요. 만나셔야 돼요. 요즘은 또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또 대기 시간 길어지죠. 그렇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전에 뭐 했는데요 하고 다시 또 검사 받아야 되죠. 네. 아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으로 추정이 됐고요. 올해도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와, 억소리가 나네요. 2천억 원대, 3천억 원대 엄청난 금액인데 실손보험 청구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될 내 돈이 다 새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귀한 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청구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의 청구 절차가요. 치료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그걸 다시 보험회사의 앱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반가운 소식이죠? 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무려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금 청구할 때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서 청구 자체가 자동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뗄 필요 없이 그리고 네, 뗄 때 또 맞습니다. 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병원이 알아서 보험사에 청구해 주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또 진단서 같은 서류를 발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번거로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3천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실손 청구를 포기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컸던 건데요. 내 돈. 내 돈. 그죠? 우리들의 돈이. 맞아요. 특히나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노년층과 취약계층에서 미청구 금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실손보험료는 비싸져요. 비싸져요. 비싼 돈을 내는데 청구는 더 적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간소화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네, 이번 달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따, 통과가 됐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뭘 또 내년 10월 1년을 기다려야 되네.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아이고, 참 정말. 네. 그러면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병원 진료 후에 자동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원에서 청구해 주는 거예요? 우선은 모든 병원은 아니고요.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 즉 병상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2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실손 청구 시에 약값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약국의 경우도 2년 뒤인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4년을 기다려서 통과가 됐는데 1년 뒤에 전면 시행도 아니고 1년 뒤에 또 이렇게 일부 그리고 또 다른 곳들은 다 2년 뒤부터 시행이 된다. 뭐 어쨌든 통과돼서 다행이고 네. 시행돼서 다행이죠. 종합병원 같이 큰 병원들은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병상 30개 미만의 소규모 병원이나 약국의 약제비 이런 것들은 2년 뒤 2025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 전문가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봉자바스가 되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보, 우리도 보험 점검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충분히 잘 들어놨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누가 그래 잘 들어놨다고. 그거 남의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잖아. 한번 잘 들어놨는지 전문가랑 얘기해보자. 여보,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도 다 전문가라고 온 건데 뭘. 당신이 아는 전문가는 뭐가 다르대? 그냥 그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그럼 가입하고 그랬잖아. 그런 게 아니라 보험 한 개 한 개씩 봐서야 다 좋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가진 보험들 다 보면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라 필요 없는데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 간병인 보험 있어 없어? 간병인 보험 찾아보면 있겠지. 그때 다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거 아니야. 다 된다고 하지만 다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점검 받읍시다. 자,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대화였습니다. 남편분이 보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상담하고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이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40대 부부를 뵙고 왔는데요. 남편분은 공무원이시고 아내분은 영양사로 학교 급식을 주관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의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을 법한 분들, 참 평온할 것 같은 분들이긴 하지만요. 우리네 가정들이 뭐 다 그런 것처럼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다. 특히 남편분의 경우는요. 외할머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남편분의 어머님께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보험만 있었다면 이 부분이 잘 해결됐을 텐데 혹은 그렇죠. 보험이 있어서 다행히 잘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의 보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분 보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네, 남편분은 공무원 단체 보험에 우선 실손 단체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2013년에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실손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통합보험, 그리고 치아보험과 치매보험, 상해보험 등 총 4건에 40만 원 정도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와, 보험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셨는데 혼자서 40만 원을 네. 내고 계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문제는 통합 건강보험의 특약들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납입 기간 자체가 100세 납인 특약들이 많았고요. 네. 또 치아 상태가 좋은데도 치아보험에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에 불입을 하고 있었고요. 4년이 되어가면서 이미 240만 원 정도가 불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10년 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36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죠. 그동안 치아에 대한 보장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완납을 하더라도 앞으로 6년 후면 보장이 끝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주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아까운 돈을 매달 치아보험에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치아보험 이게 진짜 매번 문제가 되네요. 한 번도 치아에 대한 보장을 받은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240만 원 정도 불입이 된 상태다. 네. 그러니까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 우리 스텝 중에도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그렇죠? 정리했어요 우리 PD는? 아직 안 했대요. 이렇게 미루면서 또 이번 달 보험료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러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1년에 60만 원씩 보험료를 낼 바에야 1년에 몇 개씩 치아 치료를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그냥 내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주장창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아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 중에 사실은 후순위입니다. 중요한 보장을 먼저 가입한 후에 여력이 있거나 혹은 가족력으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다른 보장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치아 보험으로 먼저 비용이 지출된다라는 건 사실 바람직한 플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분의 치아보험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PD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아내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분 보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아내분은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디스크 수술과 장기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실손을 제외하고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80세 만기 암보험과 상해보험이 전부셨고요. 네. 보험료는 8만 원 정도인데 사실상 보험이 없으셨던 거죠. 요즘은 유병자 보험으로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3년 전이면 가입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치료가 끝난 후 경과 시일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또 회사마다 심사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알아보면 다양한 상품 설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새롭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입원력만을 본다든지 또는 수술 이력만을 보는 상품들은 입원력이 길어도 또 수술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내놓은 내용들이 많아서요. 유병자분들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뭐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이 아니면 가입은 가능하고요. 중대 질병도 치료한 후에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해주셨죠. 중대 질병을 겪으셨더라도 5년 내에 암에 관련된 이력만 보는 상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설계를 받아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보험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이들은 지인 소개로 1년 전에 30년 납 90세 만기로 새롭게 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셨는데요. 네. 납입 기간은 30년으로 긴데다가 보장의 기간은 또 반대로 90세로 짧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진단금과 수술비 위주가 아닌 적립금과 입원비 위주의 보험으로 각각 13만 원, 15만 원 해서 30만 원 가까이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 요즘 듣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뭐가 문제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평균 수명 자체가 90세를 바라보는데 요즘 아이들 보험을 90세 만기로 해놓는 건 너무 짧죠. 너무 짧죠. 예, 100세 설계로 해놔야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적립금을 넣었다? 그럼 나중에 이 넣어둔 적립금 돌려는 받겠죠. 일부만 이것도 받겠죠. 일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적립금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입원비, 뭐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님들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 대비 입원비는 보험료도 비싸고 입원비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손해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 나오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입원비는 실손 의료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또 치료가 통원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고요. 100세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단금과 수술비 위주의 설계가 더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보험 어떻게 또 뾰로롱 해주셨습니까? 네, 먼저 남편분의 경우는요. 기존에 실손과 함께 가입되었던 통합보험은 20년 납입기간 중에 10년이 완납된 상태여서요. 우선은 유지를 하기로 하셨는데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갱신형과 불필요한 특약들은 특약 삭제 후에 보험료를 줄여서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부족했던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특약과 또 표적 항암 치료까지 넣고 8만 원에 설계를 새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도 각각 15,000원과 10,000원에 설계해서 남편분은 건강보험과 치매보험을 유지하면서 40만 원 각밖에 불입하시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장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가입만 하고 있던 보험들을 싹 줄이니까 다이어트가 됐어요. 다이어트가 되죠. 네,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네. 자, 그러면 아내분은요? 네, 아내분도 치료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35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서요. 건강보험 14만 원과 운전자 보험 10,000원에 가입해 드렸고요. 두 분 다 건강보험에 간병인 사용 일당까지 포함된 상태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아내분이 간병인 요거 있을 네. 걸 하셨는데 없었나 보네요. 없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나온 지 점검을 얼마 안 된 해봐야 돼. 특약이다 보니까 아. 간병인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지 간병인 특약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누군가의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을 걸 하시는 분들 네.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봤는데 모른다.
봤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실 자녀들한테 도움받는 거 꺼리시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나홀로족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 특약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저렴할 때, 특약 자체가 저렴할 때, 이럴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굉장히 든든해 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하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네. 아이들은 일단 만기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늘렸습니다. 아이들 보험도 이제 30년 납 90세 만기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각각 9만 원과 12만 원에 설계를 해서 또 아이들도 중증질환 산정특례 특약과 진단금을 더해드렸고요.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체증되는 형태로 나온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또 체증형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10,000원대로 아이들 간병인 보험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이 체증형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체증형 특약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암수술 보험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매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로만 판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암수술에 대해서도 수술한 횟수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체증이 되는 형태로 예전에 100만 원이 지급됐다면 그 다음번에 수술 받으실 때는 130만 원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증되는 특약들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번 받았으면 그 다음번엔 적어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증가가 되네요. 오히려 네. 증액이. 네, 오히려 증액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 지급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체증되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내용인 거죠.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100세 만기로 해놓는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증형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간병인 보험을 안내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더 중요한 얘기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는 간병을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간병을 해주더라도 간병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간병인으로서 받을 수 해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님께서 간병을 해줘도 간병인 보험에 청구했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는 것도 사실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간병을 해줘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간병인이 아닌데 간병인으로 등록된 그렇죠. 분들이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급이 된다. 이런 부분 너무 좋네요. 네, 간병인 어플에 간병인 자격증이 없어도 간병인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우선 가족이 그렇게 등재를 하시고요. 간병인을 사용할 때는 등재된 어플로 들어가셔서 간병인 신청을 등재된 분으로 하시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겠고요. 등재가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지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평생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 보험의 준비가 가능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년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 설사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를 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수술비 체증형 요거는 비싼가요? 일반형보다? 네, 수술의 횟수에 따라서 수술비가 체증이 되는 형태인데요.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특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보험료도 저렴한 거고요. 설계 시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아마 걱정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봉자바스 봉선미 전문가님의 똑소리 나는 설계로 함께 해봤습니다. 80만 원 정도를 불입하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많았던 가족분들의 보험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뀐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80만 원 정도 불입하면서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손을 제외하고는 아쉬움이 많았던 가족의 보험 내용을 65만 원 정도로 확 바꿔드렸고요. 보험의 가입 순서에 입각해서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화재 보험, 간병인 보험까지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마음 편안해지셨겠네요. 네, 물론 지금의 보험 리모델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과 또 빼야 될 부분에 대한 상담 결과로 보여드렸고요. 보험 역시 무엇보다 계약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보험
보험에 대해 보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보험금 청구도 누수없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만 변화하는 보험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돈키호테에서도 변화하는 보험 시장을 제대로 알리고 또 거기에 우리 동키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익한 정보 또 알찬 내용들로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뭐 그런 책임감이 앞서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주위에 이런 정확한 안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의 가족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가 되어야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재무 상담을 통한다면 목적에 맞는 돈의 흐름을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래서 전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을 받아 본다면 잘 돼 있는 부분이야 마음이 놓이는 거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늘 가입할 땐 좋으니까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왜 나빠지느냐? 왜냐하면 중복해서 굳이 중복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낭비해서 가입하는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집 가정경제에 맞춰서 또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네, 유용한 정보였죠. 둘째. 본인의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보험 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봉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